AI 덕분에 우리 업무가 정말 편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죠. 그런데 말이죠. 혹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AI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이 보이지 않는 대가, 그 인지적 비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다른 급한 일에 집중하는 동안 AI 비서가 나 대신 온라인 회의에 딱 들어가서요. 논의에도 참여하고 메모도 하고 심지어 회의가 끝나면 깔끔하게 요약까지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. 와, 이거 완전 먼 미래 얘기 같죠? 아니요. 이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록이 다보스 포럼의 한 온라인 세션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. 참석자가 총 12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이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였다는 거죠. 이 일화 하나만 봐도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는지 실감이 나시죠? 사실 다보스 포럼 같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이제 줌이나 팀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회의 요약본 같은 거에 꽤 익숙해지고 있잖아요. 진짜 편하긴 하죠. 근데 말이죠. 이 편리함이 혹시 우리 뇌가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을 그냥 패스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? 그리고 이게 그냥 일부 얼리 어답터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이미 경영진의 50에서 79%가 조직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리더 그룹에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. 1시간짜리 회의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랑 나중에 AI가 정리해준 몇 분짜리 요약본을 읽는 거, 이 둘이 과연 똑같은 경험일까요? 핵심 정보야 얻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건 정말 없을까요? 진짜로요? 우리가 잃어버리는 첫 번째,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.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같은 아이디어에 함께 몰두하는 그 경험, 이게 우리 뇌에 아주 특별한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바로 이 소중한 경험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다 같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. 바로 신경 동기화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우리 뇌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요. 뇌파가 서로 딱 정렬되면서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수준의 이해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. 이건요, 비유하자면 명작 소설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랑 인터넷에서 줄거리 요약본 찾아 읽는 것의 차이랑 똑같아요. 요약본으로 줄거리는 알 수 있죠. 하지만 그 작품을 위대하게 만드는 풍부한 감정, 깊이, 그 미묘한 뉘앙스는 완전히 놓치게 되잖아요. 회의 요약본도 마찬가지예요. 거기엔 감동도, 깊은 각인도 없습니다. 그냥 텍스트만 있을 뿐이죠. 자,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 바로 창의성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확산 활성화입니다. AI가 주는 즉각적인 답이 우리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샘솟게 하는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확산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하나의 생각이 뇌 속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 퍼져나가는 과정이에요.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다른 생각들을 자극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개념들이 갑자기 서로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이 탄생하는 거죠. 이 과정이 언제 극대화되냐면요.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실시간으로 막 토론할 때예요. 우리 뇌의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고 신경망 전체로 이 활성화가 쫙 퍼져나갑니다. 바로 이 과정에서 아하 하는 그 순간 통찰이 딱 하고 터져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AI가 즉시 요약이나 정답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 창의적인 연쇄 반응이 중간에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. 우리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탐색하고 연결할 기회를 잃게 되고 생각은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위험이 커지는 거죠. 이론은 그럴듯하죠. 근데 진짜로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AI에 맡기는 게 측정 가능한 어떤 비용을 만들어낼까요? 정말로 우리 기억력이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? 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생성형 AI로 에세이를 쓴 사람들은 세상의 83%가 자기가 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. 반면에 다른 도구를 썼거나 아예 안 쓴 사람들은 고작 11%에 불과했죠. AI에 의존하는 게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있는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볼게요. 바로 스스로 통찰을 얻는 경험과
거기서 오는 그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. 인류의 모든 진보는요, 바로 이 아하 하는 순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짜릿한 경험 말이에요. 이 개인적인 통찰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원동력인 거죠. 우리가 스스로 해답을 딱 찾았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물질이 팡팡 터져 나옵니다. 이 경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취감을 주고요. 그 아이디어를 꼭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죠. 그리고 그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AI에 의존해서 너무 쉽게 답을 얻어버리면 우리는 이 강력한 보상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. 심지어 우리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제 관점을 듣고 또 그들만의 통찰을 얻을 기회마저 빼앗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모든 위험 때문에 AI를 그냥 멀리해야만 할까요? 아니요, 그건 아닙니다. 이제는 우리의 사고 그 자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AI를 어떻게 현명하게 통합할지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핵심은 AI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지는 AI의 장점은 분명 매력적이니까요.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사고 과정을 AI에게 맡기고 어떤 핵심적인 사고 과정은 우리 자신을 위해 남겨둘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질문은 사용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. 어떻게 하면 AI의 노예가 아니라 AI를 지배하는 현명한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을 AI로 대체하지 마세요. 그걸로 여러분의 생각을 더 강하게 증강시키세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혹시 포기해서는 안 될 소중한 무언가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여러분의 사고 과정 중에 AI에게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대체 무엇인가요?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